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변호사가 이게 돈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일이 재미가 없어요. 변호사님 형사에는 성공보수금이라는 게 원래 없다고 하던데. 본래는 예전에 이제 성공보수금 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 가지고 형사 성공보수는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게 청구를 소송으로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발생했냐면, 근데 이미 준 성공보수를 반환 청구는 못해. 근데 안 준 거는 달라고 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보수 계약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는 선임비를 좀 올렸어. 그래서 이게 갑자기 형사소송 사건들이 막 1,000만 원, 막 1,500, 2,000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슬쩍 성공보수가 생겼어. 다시. 이게 잊혀질만 하니까. 그래서 성공보수 계약을 하는데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 성공 못하면 돌려주는 구조로 미리 받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받은 건 반환 청구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미리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국선연단 변호사 출신이어서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 게 이제 개인에게 돈을 받고 변론을 하는 게 제 출발점이 아니었고,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사실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개업을 하고 제가 이제 급여를 줘야 되는 직원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 사선 변호사의 선임비를 받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를 아는 의뢰인들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변호사님 정도 경력에 변호사님처럼 일을 해주는데 왜 선임비를 그렇게 받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의 그런 한 달 급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적다고 생각하진 않고, 물론 제가 일이 많아지니까 힘들긴 하죠. 저도 항상 유혹을 느껴요. 근데 저는 항상 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수고로운 만큼만 돈을 받는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정도는 제가 너무 멀리 왔다 갔다를 너무 반복하고 있으니까 좀 이 부분만큼은 그냥 비용으로 보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청구를 하는데, 그 말을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 진짜 힘들어지면 얘기는 하는데, 그리고 형사사건은 돈이 생기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성공보수라는 걸 받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제 후배 변호사님 중에서는, 아니, 변호사님이 성공보수를 얘기를 안 하시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보수 얘기를 하냐라고 말을 하더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일단 기본으로는 그래요. 개인한테 제가 받는 비용이 적지 않아요. 물론 막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튀기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저는 그렇게 받는 변호사님 치고 일 열심히 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선임비를 너무 적게 받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의뢰인도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러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 돈을 변호사 줄 생각하지 말고 그럼 피해자한테 줘. 나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변호사가 이게 돈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의뢰인이 저한테 1,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모든 사건을 그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물론 저도 1,000만 원 받은 사건들이 있어요. 기록 막 몇천 페이지 되고 막 이 사건 하다 죽을 것 같고 막 이럴 때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받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건이 많아지면 이게 돈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게 되거든요. 저 같아도 550짜리 사건 6개 선임하는 것보다 3,000만 원짜리 하나 선임하는 게 더 한 3,000만 원어치 욕을 먹을걸? 그래요? 3,000만 원어치 욕을 먹을 거야. 제 의뢰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죽을 때까지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말이 저한테 주는 느낌은 뭐냐면,
그래, 나한테 실망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하나 더 늘었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사실은 기뻐요. 그리고 사실 저 옆에 있는 변호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저 지금 벌써 17년 차인데 사실 그 17년 지나는 동안에 그래도 저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그때 저도 국선 전담할 때도 무죄 판결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다른 변호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국선이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도대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너 일을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무죄를 다투는 때의 그 마음을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무죄 판결을 다툴 때 그때 아무 돈 한 푼도 안 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냥 법원에서 월급 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싸웠던 게 결국 저한테는 제 실력이 됐어요. 제 경험치가 됐고. 그래서 사실 무죄 판결을 저보다 많이 다퉈본 변호사님은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무죄 판결 받았을 때, 그러니까 다퉜을 때 성공률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정당한 대가만 받아요. 그리고 딱히 그 결과에 대해서 배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기뻐해줘요. 너무 잘 돼서 너무 기쁘고. 그 친구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찾아뵙고 싶다고. 아니, 오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던 분들이 나중에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 한번 찾아가 봐. 거기 상담 한번 해봐봐. 뭔가 얘기를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는 전주 출신도 아니고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전주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그래도 조금씩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면서 출발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점차 쇠락해서 문 닫을 것 같은 사무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법무법인에 계신 변호사님이 도대체 변호사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 전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살고 싶진 않거든요. 이게 돈이라는 것에만 집중하면 이게 사람이 이게 계속 이게 피폐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 봉사하고 살지는 않아요. 워낙 이상한 변호사님들이 많으니까 저는 처음에 변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힌트를 얻은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길로 지금까지 왔고, 사실 지금도 뭐 주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왜 변호사님 수임비를 그 경력에 그렇게 받냐? 글쎄, 그게 적나? 뭐 이제 이런 비싸게 생각.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싸게 받.